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7일 새벽 6시 38분입니다. 어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본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노동위원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박혁수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고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씨를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증인 자격으로 수동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으며 표현 자체는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만히 있는 김문수 위원장을 야당 의원들이 자극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입에서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이 나오도록 일종의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폭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왜 고발을 합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로부터 또다시 창피를 당했습니다. 무능한 집단입니다. 악랄하면서도 무능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김일성주의자로 의심받는 자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국정을 이끌었지만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죠. 그나마 저들이 무능한 것이 다행입니다.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오후였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의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슨 이야기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신영복을 존중하면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신영복에 두었습니다.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인데 이 논리는 매우 탄탄합니다. 신영복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가지고 2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따르면은 그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장명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이 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국가정보원 원훈석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에게 충성하라는 암시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스스로 김일성주의자 운운한 게 아닙니다.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과거 더불어남노당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도 그러면은 종북 주사파냐?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종북 주사파라기보다는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쓰면서 이 사단이 시작된 겁니다. 전용기 의원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김문수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선배다.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과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운동을 했다는 것은 무슨 테니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좌익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어서 문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북한 김영남,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 라고 했더니 우원식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김일성 종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국회에서 정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국회를 모독하는 것을 넘어 농락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퇴장을 시켰습니다. 퇴장시키면 그 정도로 끝내야죠. 고발까지 했다가 이렇게 검찰로부터 또 한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몇 번의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문재인이 한 말만 가지고 구성을 하면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6.25 남침이라고 해야지 왜 내전이라고 합니까? 내전은 서로 민족 내부에서 또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서 여기는 어느 누구도 잘잘못이 없다. 이런 전쟁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해가지고 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내전인데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국제전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김일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남침으로서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려준 유엔 총회장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이 나오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뿐입니까?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문.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남쪽 대통령으로서라고요? 대한민국의 국호를 남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뻘 때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는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하로서 남쪽 대통령인데 평양에 와가지고 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니 정말 감격스럽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김정은 칭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해야 될 판에 민족 지도자로 축혀 올리고 있는 문재인 이자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위원장, 더구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좌익 운동권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게 고발감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고발했다가 또 창피를 당했습니다. 또 문제 연설 하나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입에서 나온 연설, 그거 가지고 점을 찍어서 딱 선을 그으면은 김일성주의자라고 글씨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논리가. 김문수 위원장은 문재인의 발언을 가지고 문재인의 사상을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2021년 4월 3일 제주 연설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평화통일의 꿈으로 미화했습니다. 그 대목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남로당 무장폭동이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겁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간절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게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는 겁니다.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로당이 무장폭동을 한 이유가 1948년 5월 총선거를 방해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로 건국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양민 학살에 나섰던 것 아닙니까? 군인들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도전에 직면해가지고 생존하려면은 진압을 해야 됩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이렇게 미화하면은 그게 김문수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민은 그런 사람을 의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해서 대통령이 간첩이거나 종북주의자거나 좌익이거나 김일성주의자이면은 대한민국은 조종실이 점거되어 가지고 남쪽으로 날아야 될 비행기가 북쪽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종실에 간첩이나 김일성주의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의 사상을 일일이 치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사관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니까 국회에 나가서도 수모를 받으면서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발언을 하도록 만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국민들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의 사상적 정체를 이제 확실하게 아는 계기를 만들어준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